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가이드를 맡은 20학번 김채연입니다. 지금부터 영문과 12명이 함께 떠난 홍콩 답사를 현지에 도착한 순간부터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처음 도착한 12월의 홍콩은 아주 따뜻한 햇살로 저희를 맞아줬는데요. 기분 좋은 시작과 함께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홍콩의 중심지로 가고 있습니다. 가이드님 덕분에 알고 지나간 해저 터널을 거쳐서 드디어 홍콩의 중심지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홍콩에 처음 도착해 방문한 곳은 바로 완탕면 식당인데요. 새우로 알이 아주 꽉 찬 완탕면에 청경채를 곁들여 먹으며 홍콩에서의 첫 식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희의 본격적인 첫 일정은 센트럴과 미드레벨 지역을 이어주는 800m 길이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동시에 출퇴근하는 홍콩 시민들의 필수 이동수단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넓은 광장과 함께 붉은 벽돌의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이곳은 타이쿤인데요. 타이쿤은 광둥어로 큰 집을 뜻하며 19세기 후반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때에 사법 기능을 수행했던 복합단지입니다. 당시의 경찰본부와 감옥은 도시 내 치안을 유지하고 식민지 정부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로 영국 정부가 홍콩 사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1931년부터 33년까지는 베트남의 지도자 호치민이 이곳에서 일부 수감 생활을 했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이 홍콩을 점령하면서 이곳은 심각한 폭격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곳은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된 대표적인 장소로도 꼽힙니다. 서양식 대칭 구조, 붉은 벽돌, 곡선 창문 등을 통해 빅토리아 시대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시아의 건축적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혼합 양식을 볼 수 있어서 동서양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10년 동안 이어진 복원 과정을 거쳐서 건축적 원형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현대적 기능을 더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현대미술관, 공공예술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고 카페와 레스토랑, 기념품 상점 등도 들어서 있어서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잠시 소호거리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홍콩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에그타르트도 빠질 수 없겠죠? 다음으로는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성당인 성요한 대성당을 가볍게 둘러보겠습니다. 이곳도 영국의 식민지 시절 분위기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금 이동해서 완차이 우체국과 완차이 블루하우스의 건물 외관도 살펴보겠습니다. 완차이 우체국은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우체국 건물로 현재 환경보호부 정보전시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원래는 경찰서가 있던 자리에 건물을 허문 뒤에 지어졌습니다. 완차이 블루하우스는 지역 최초 병원으로 여겨지는 한의원이 들어섰던 곳입니다. 홍콩에 왔으니 길거리 야경도 즐겨줘야겠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연말이라 길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해 더 여행지에 온 것 같은 실감이 납니다. 열심히 돌아다녔으니 허기질 시간이네요. 엄청난 양의 저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파두부와 청경채, 볶음밥, 닭구이 등 다양한 메뉴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인서트 촬영 감독 인서트 모공샷. 이제 배도 채웠으니 1일차의 마지막 일정인 빅토리아 피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마 답사원들 모두가 가장 기대한 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방이 통창으로 된 트램을 타고 위쪽으로 이동해 봅니다. 빅토리아 피크는 홍콩 섬에서 가장 높은 해발 약 552m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기리기 위해 명명됐습니다.
식민지 시절부터 홍콩의 상징적인 자연경관으로 자리 잡았고 경사가 급해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탁 트인 시야는 이곳이 주요 랜드마크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식민지 시기에 개발된 이곳은 열대 기후로 인해 홍콩 중심부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고지대로 여겨졌습니다. 영국의 고위 관료와 상류층 거주자들은 별장을 지어 생활하면서 이곳을 사회적 위신의 상징으로 만든 것이죠. 저희가 이곳에 올라오기 위해 탑승한 피크트램은 1888년에 개통된 아시아 최초의 케이블 철도입니다. 거주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한때는 영국 고위 관료와 상류층 백인들을 포함해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후 홍콩 사회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고 1940년대를 지나면서 인종적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홍콩의 고층 빌딩들의 빛으로 만들어진 도시의 야경과 그 아래로 펼쳐지는 빅토리아 항구의 물결은 환상적이라 모두가 쉽게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가이드를 맡은 20학번 이소연입니다. 빅토리아 피크에서의 환상적인 야경을 본 다음 날 저희는 왕타이신 사원으로 떠났습니다. 왕타이신 사원은 중국 진나라 시기의 인물로 알려진 왕타이신이라는 의사를 모시는 곳으로 건강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본 입구에 있는 이 용 동상의 코를 만지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있고 사람들이 용의 코를 만지기 위해 줄을 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원 내부의 수많은 인파에 저희 답사 팀원들은 매우 놀랐는데요. 한국인 관광객보다는 중화권 관광객이 특히나 더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원 내부에는 향을 피우는 사람들로 인한 향 냄새가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염원을 담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 답사 팀원들도 잠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사원의 더 깊숙한 내부엔 잉어가 사는 정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난리안 정원과 7인 수도원입니다. 난리안 정원은 당나라의 지양슈즈 정원을 모델로 삼아 인공적으로 조성한 정원인데요. 그 조경 양식을 빌려 도심의 휴식 공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일본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곳의 풍경을 보게 되면 홍콩보다는 일본풍이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처음 저희 답사 팀원들은 왜 홍콩의 정원과 수도원이 일본의 느낌이 나는 것일까 굉장히 의아해했답니다. 하지만 정원과 수도원은 일본식이 아니고 당나라의 건축 양식을 통해 지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일본식 사원과 같은 인상을 풍겼던 이유는 당나라 건축 양식이 동아시아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원과 수도원을 나와서 저희는 구룡공원으로 떠났는데요. 도심 속에 있는 굉장히 큰 공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이 작은 수목원 또는 동물원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홍콩 사람들은 한국의 한강과 같은 도심 속 휴식처를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저희는 들었는데요. 이 구룡공원이 홍콩 사람들의 그런 니즈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도심의 공원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홍학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연히 만난 사자탈 공연 소리를 듣고 저희는 잠시 서서 구경을 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다음은 침사추이의 거리로 이동을 했는데요. 유명한 청킹 맨션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답니다. 침사추이에서 점심 식사를 빠르게 한 뒤에는 삼수이포로 이동했습니다. 삼수이프는 큰 규모의 전자상가와 길거리 시장이 유명한 곳으로 관광객보다는 홍콩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길거리 시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홍콩인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수이포를 빽빽하게 둘러싼 새장집들도 정말 인상적이라고 저희 답사 팀원들은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궁박물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중국 예술을 연구하는 문화기관이자 중국 정부가 민족적 자부심을 강화하고 홍콩 내 중국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데요. 베이징 고궁에서 귀중한 보물들을 옮겨와 이곳 전시에 포함하는 등 홍콩 시민들에게 중국의 위대함을 체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우산혁명 당시 중국 정부는 홍콩 내 불안정한 정세를 안정시키고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곳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한 곳은 바로 야경을 보기 위한 스카이백 전망대입니다. 홍콩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입장권을 찍고 입장하여 60초 만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향했답니다. (393m라는) 높은 위치에서 노을과 함께 본 홍콩의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더욱 빛나게 된 홍콩의 불빛을 눈과 카메라로 저희 답사 팀원들은 열심히 담았답니다. 그 다음으로 낭만의 거리로 이동하며 1881 헤리티지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불빛에 많은 관광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해양경찰본부였던 곳이 이렇게 탈바꿈되어 쇼핑몰이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낭만의 거리. 과거 홍콩역의 일부였던 시계탑을 보존해 두었다고 합니다. 낭만의 거리는 스타의 거리와 이어지는 길로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본 야경을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저희는 스타페리를 타고 빅토리아 하버를 건너며 그 분위기를 더욱더 흠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팀원들이 방문하고 싶었던 장소를 직접 찾아다니는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를 가기 전 홍콩에서 꼭 먹어줘야 한다는 파인애플 번을 사서 나눠 먹었어요. 한국의 소보로빵과 굉장히 비슷한 맛이었답니다. 저희가 처음 방문한 곳은 바로 익청 빌딩. 사진 속에서 보던 빽빽한 아파트에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몬스터 빌딩이라는 별명이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심각한 주택 공급난에 대한 대책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영화 트랜스포머 4와 쿵푸어스를 촬영한 곳이라고도 해요. 포토스팟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처음으로 다 같이 트램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그렇게 다시 센트럴로 이동한 후 기나긴 웨이팅 끝에 신흥유엔이라는 음식점에서 토마토 라면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식당에서 고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백종원 님이 추천하신 토마토 라면의 맛은 처음 보는 비주얼에 다들 놀랐지만 그 묘한 맛에 다들 중독됐다고 나중에 말했답니다. 맛있게 먹고 소화를 시키며 저희는 웨스턴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웨스턴 마켓은 홍콩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마켓 빌딩이라고 합니다. 식민지 시절 홍콩섬의 물류를 담당하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출발했다고 한 이곳은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영국에서 유행하던 에드워드 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마켓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목조 천장과 샹들리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며 저희는 그 시절 영국의 분위기가 홍콩에 미쳤던 영향을 다 같이 느껴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남쪽 건물이 철거되었고 북쪽 건물만 남아있는 것이 지금의 이 빌딩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2층 버스를 타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였는데요. 계단을 오르고 올라서 도착한 바로 이곳은 홍콩 도서관으로 코즈웨이 베이 빅토리아 파크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2층에 달하는 홍콩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랍니다. 이후 저희는 홍콩의 유명한 백화점인 타임스스퀘어로 향했습니다. 되게 홍콩 도시가 되게 신기하죠. 좁은 지역에 건물들이 이제 최대한 많이 인구를 많이 수용해야 되다 보니까 건물들이 보시면 되게 촘촘해요. 요즘 건물이랑 대나무 비계를 같이 쓰고 있는 곳이 대나무 비계. 맞아요. 홍콩이 비계를 대나무로 쓰더라고요. 타임스스퀘어는 코즈웨이 베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영국 상인들과 동아시아 상인들이 함께 교류하는 주요 무역 경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상업적 교류가 홍콩의 독특한 다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어. 식당 왔는데요. 저희가 눈이 잠깐 돌아서 찍는 걸 까먹었어요. 네, 저 있는 어철러마, 어철러, 어철. 내 뒤에 있었는데 분명 뛰었는데도 거리가 안 좁혀져. 지하철을 타고 저희가 향한 곳은 바로 몽콕 야시장이었습니다. 몽콕역에서 하차하면 몽콕 야시장으로 바로 갈 수 있답니다. 야시장은 정말 큰 규모였고 앞서간 삼수이프와 달리 관광객을 겨냥한 기념품들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러브 홍콩 티셔츠도 많은 곳에서 팔고 있었는데요. 저희 팀원들도 흥정을 하며 한 장씩 구매했답니다. 화면 앞에 V해도 돼? V해도 돼. 해가 저물었으니 해야 할 것은 맞습니다. 홍콩의 야경을 마지막까지 다시 즐겨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스타의 거리로 향한 저희 팀원들은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심포니 오브 라이트라는 조명쇼를 구경했습니다. 함께 그 분위기를 느껴보시며 조명쇼를 관람해보세요. 구경을 모두 마친 후에 딤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왔습니다. 딤섬과 요리가 전부 너무 맛있어서 팀원들 모두 박수치며 흡입했답니다. 따뜻한 차와 식사를 함께 먹는 홍콩의 문화에도 다들 익숙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인간극장 그게 막 맞아. 자막을 인트로 아우트로 다 이거 쓰지. 다음 바깥으로